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주식 격언이 있죠. 이걸 저는 두 가지 의미로 읽습니다. 급등하면 급락하고 급락하면 급등한다는 말 그대로의 의미. 또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기다리면 마치 자연이 결국 평형을 이루는 것처럼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의미죠. 물이 혼탁해져도 시간이 흐르면 스스로 정화가 되는 힘, 그게 자연의 힘입니다. 자본주의의 영속성을 믿는 사람들은 자연의 힘처럼 자본주의도 그렇게 결국은 삐뚤빼뚤 앞으로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자본주의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따릅니다. 인간의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북극 얼음도 다 녹이고 아마존 밀림도 태우고 이산화탄소만 배출하고 산소가 줄어들고 기온도 높아져서 지구 생태계 자체를 망가뜨리면 그러면 자본주의가 영속할 수는 없겠죠.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동력도 인간 욕망의 산물, 기후변화, 도시화, 밀집화로 번번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되면서 자본주의를 이렇게 가끔 멈춰 세우게 하는 것도 인간의 욕심, 탐욕의 산물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꺾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같이 갑시다. 얽히고 설킨 국제경제는 이분이 제일 잘합니다. 서울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신환종의 세계경제 리포트. 네, 빠르게 변하는 세계 경제 시장을 제대로 분석하는 세계 경제 리포트 시간입니다.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원래 우리 모여가지고 멕시코 경제 이야기 하기로 했는데, 네, 예, 상황이니만큼 네,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고 코로나19와 세계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예. 되죠. 코로나19 이슈가 얼마나 이어질지 잘 모르겠는데요. 각 나라마다 이제 경제에 미칠 영향은 꽤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원래 오늘 저희가 멕시코 하기로 했었잖아요. 예. 대신에 제가 다음 주에 멕시코하고 브라질하고 칠레하고 미국을 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연기. 예.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혹시 갔다가 또 중간에서 이제 못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쪽에서 격리 조치 뭐 이런 거 다 제가 지금 중남미 예. 쪽은 지금 좀 청정한데요. 예. 그쪽도 실은 지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좀 상당히 긴장돼 있다라고 예. 볼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어제죠. 어제 미국장부터 아주 급락을 해가지고 예. 그동안에 지금 분위기가 좋았다가 지난주부터 갑자기 상황이 나빠졌는데요. 그랬죠. 이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아마 지난주에 매경 이슈 진단 칼럼에 이게 지금 상황을 너무 나이브하게 보는 것 같다라는 칼럼을 지난주 화요일자로 썼는데 사람들이 예. 예.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볼 게 아닌데 그 사실은 이게 그전 주가 우리가 주가가 다시 2240으로 그냥 오르고 예. 상황을 너무 나이브하게 본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그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희 분석을 이제 이렇게 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건이라는 이벤트가 나왔죠. 예. 보통의 경제 분석은 그냥 AI가 하면 됩니다. 그렇죠. 지표가 나오면 지표가 나오는 대로 이제 가격이 움직여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사람이 할 필요가 없고요. 이제 거의 AI가 대체를 할 겁니다. 예. 그런데 보통 이런 이벤트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이번 같으면 한 세 가지로 분석을 해야죠. 첫 번째는 이번에 나왔던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슈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얼마가 심화가 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예. 글로벌 경제가 얼마나 충격 받을지. 세 번째는 경제 말고 이게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각국의 정치 사회적인 이런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적인 영향까지. 그렇죠. 특히 중국은 맞습니다. 시진핑 퇴진을 공고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거는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예.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고 예.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요. 예. 첫 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슈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잠깐 놀랐어요. 그러다가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2002년, 2003년 초반에 사스가 이렇게 나왔고 예. 그다음에 메르스가 나왔는데 그때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한 2달 가다가 말았구나. 그다음에 강력한 재정 부양이 나오면서 오히려 그때보다 주가가 더 올라갔네. 자, 이렇게 분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한 게 대세였습니다. 그때. 이게 예. 실은 문제죠. 예. 이게 실은 그 분석의 이 함정인데요. 모든 분석이 대부분의 이벤트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분석이 최근에 있었던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그냥 대입을 합니다. 자, 그때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예. 여기 중요한 맹점은 뭐냐면 과거에 그 사스 2003년에 사스 또는 2015년인가요? 메르스 이런 것 이상의 상황이 나왔을 때는 속수무책이고 완전히 전부 다 틀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죠? 거기다 그런데 이제 세계 경제도 변해 있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요번에 자, 이게 지난 2023년에 사스가 이렇게 됐으니까 요번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게 지금 대세가 돼버렸는데요. 자, 거기서는 분명히 전제가 있습니다. 2023년과 같은 사스처럼 또는 이제 이 전파력이나 이 확산이 그보다 적을 때 내지는 비슷하거나 적을 때 예. 그다음에 중국이나 이런 그 경제가 그거보다는 그 비슷한 정도에 그칠 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초반이 아니고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게 문제가 과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게 상황이 커져 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실은 이제 분석하는 분들도 이제 보시면 이거를 신중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처음에는 이거 좀 걱정하다가 나중에는 막 지르는 이제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크게 이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거기 따라간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대세가 돼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초반에 전제가 다 틀려버리니까 지금 이제 엉망이 돼버린 상태가 돼버렸고. 예. 그래서 이게 실은 요 그 사스나 뭐 이제 코로나 19 사태뿐 아니라 예. 모든 이벤트가 거의 그렇습니다. 이벤트라고 말씀하시니까 약간 좀 헛갈릴 수가 있는데 돌발 변수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이벤트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벤트를 어떻게 정의를 하시는 겁니까? 그 돌발 변수도 좋고요. 예를 들어 네. 이렇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나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증권 예상 탔다 그랬죠.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예. 왜 그랬냐면 예.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이제 그 2008년 전에 있었던 어떤 미국의 충격 같은 것들은 한 10년, 20년 내의 충격들은 이렇게 정부가 대처하니까 금방 좋아졌어. 이렇게 봤거든요. 거의 99% 이상이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2008년 한 해 경제 성장률을 보면 그때는 플러스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 매크로 사이클만 봤던 거죠. 예. 그런데 2008년의 위기는 예. 자, 신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은 CDO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랬죠. 부동산 급락과 함께 CDO가 터져버리면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실은 그 문제를 알기 위해선 부동산이 한 20, 30% 떨어져도 금융기관은 그 LTV나 이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60, 70이나 50 이렇게 준비하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30% 떨어져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게 그 액면 대출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몇 배 증폭했던 CDO와 글로벌 뱅킹 시스템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간과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예. 뭐냐. 최근 20년 동안에 아무리 없었으니까 이게 그대로 될 거야. 예.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예. 그 뒤도 실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 실은 반복됐었습니다. 뭐냐면 2018년에 초반에 미중 무역 전쟁 나왔을 때 예.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이거 금방 끝날 거야. 이거 오래 가지 않아. 왜 그러냐. 이건 미국도 힘들어. 관세 때리고 이러면. 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점점 심화돼 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다가 지금 잠깐 쉬는 상황으로 갔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어떤 사람들은 그게 나왔을 때 처음에 이거 되게 신중하게 봐야 된다.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본 사람들이 있고요. 그랬죠. 그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거 그렇지 않아라고 갔다가 실은 중간에 말을 바꾸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 희석화돼 버리는데 그래서 그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방법론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루틴한 거는 그냥 경제 지표 따라서 할 수 있는데요. 예.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이런 이슈들이 앞으로 무지하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예. 우리가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랬으니까 이럴 것이야라기보다는 분명히 한계를 거야죠. 예. 이게 만약에 그보다 이게 10년 20년 데이터로 얘기할 수 없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정치 경제 문제는 이제 30년
자, 소비에트가 붕괴되고 30년 동안은 좋았는데 다 하나로 묶인 예. 세계화와 이런 것들을 엮였는데 지금 미중의 갈등이 그 이상을 넘어가는 문제가 된다면 예. 자, 이런 식으로 가정이 바뀌면 그동안에 썼던 가정이 다 바뀌면서 문제가 엄청나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벤트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항상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는지를 보시고 이제 이 정도면은 충분히 됐어. 아니면 여기 이런 문제가 너무 나이브한 것 아니야라는 것들을 충분히 보신다면은 그 일반적인 분들도 좋은 어떤 포지션을 가질 수 있게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뭐 고기 잡는 법을 말씀하시려고 자꾸 하는데 우리가 이번 시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과하고 있는 게 그럼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예. 이렇게 봤습니다. 사스와 메르스보다 작거나 유사할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처음에 대부분. 예. 근데 지금 이 자체는 치사율은 사스와 메르스보다는 좀 작은 것처럼 사스와 비슷하게 보였고 예. 메르스보다는 적게 보였지만 치사율이 문제가 아니라 실은 전파력, 확산력이었고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사스와 메르스를 뛰어넘는 그 충격이 그 자체의 정도도 지금 이거를 뛰어넘는 정도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예. 지금은 아직 가닥을 잡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다음에 이게 지금 문제는 이제 해외의 이런 투자자들의 입장들을 보시면 중국에서 이제 뭐 홍콩이나 이쪽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라는 아시아 제조업 허브로 지금 발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럽으로 지금 핵심인 지금 이태리 북부가 지금 예. 확산했단 말입니다. 이태리 북부 지역이더라고요. 이태리 예. 북부는 지금 롬바르드하고 밀라노 근처죠. 예. 여기는 독일 남부 그다음에 스위스에서 유럽의 제조업의 허브 지역입니다. 원래 북부가 잘 사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죠. 남부가 아니고 남부는 예. 관광인데요. 그렇죠. 북부는 제조업입니다. 이제 제조업과 이제 공장들인데 이제 뭐냐면 금융 위기 이후에 이태리의 여러 패션 산업이나 이런 중소기업들이 거의 돼 있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그 유로존 재정 위기 이후에 이태리의 패션 산업을 많이 인수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거기 사장들 또 뭐 직공들도 보내고 해가지고 교류가 딴 데보다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죽 만드는 한 마을을 전체를 다 인수한 경우도 네, 있었다고 이태리로서는 뭐 어떻게 예. 할 수 없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그 1대1로의 항구를 개방하기도 할 정도로 이태리는 중국하고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그 글로벌 투자가들은 지난주 말까지는 일단 한국. 예. 근데 아마 이번 주부터는 이태리부터 유럽을 주시하게 볼 겁니다. 결국 말씀하시는 게 한국도 중국에 대한 수출이 뭐 20%가 넘는 나라고 네. 이태리도 중국 사람들이 가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던 나라고 네. 그래서 마을 전체를 산다고 할 정도의 그런 나라였기 사람과 때문에 교류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교류가 많았던 중국과 교류가 많았던 나라들의 타격이 굉장히 좀 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유로존 영내에서는 예. 유럽연합 영내에서는 이 교류가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막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다가 그래서 유럽에서 이게 혹시 얼마나 전파될 건지가 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그 다음 충격은 실은 그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중동에서는 아마 이란이 컨트롤을 못하면서 이란은 지금 내부적으로도 아주 심각합니다. 엊그제 있던 총선에서도 예. 보수파가 다 이겨버렸고요. 예. 인플레는 막 한 10% 20%씩 올라가면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동에 지금 계속 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교민들 가는 거를 막 막고 있는 것도 있고 하지만 다음 충격은 일단 중요한 데는 유럽이라고 보는데 예. 유럽은 수출을 중국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상당히 이제 안 좋아지면은 유럽이 수출에서 타격을 받는다 이게 하나 있었는데 그동안 유럽을 견조하게 버텨줬었던 것은 바로 소비였습니다. 예. 실업률이 최저치였기 때문에 각국이 돈 풀고 뭐 재정 고용하고 해가지고 실업률이 최저치였기 때문에 지금 민간 소비 하나 믿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 이태리부터 해서 이렇게 되면 민간 소비에서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관광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관광도 안 됩니다. 이게 이태리뿐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그러면 아마 유럽 지표들이 상당히 안 좋아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상황들이 아직 시장이 다 반영이 안 됐다고 보고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래서 예. 그냥 사스하고 그전에 메르스 정도는 메르스는 뭐 중동과 한국 정도 그다음에 사스는 아시아 지역에 한정됐었는데 지금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간다면은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서도 사스하고 메르스보다 그 자체로 충격이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고.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특히 인적 교류가 굉장히 끊기면서 그러면서 주는 충격들이 굉장히 크군요. 네. 경제. 그다음에 이게 이제 처음에는 보통 그 사스도 그렇고 메르스도 한 2달 정도 한번 쫙 올라가고 끝났는데. 예. 이게 지금 2달에 끝나지 않을 것 같죠. 분위기가. 예. 처음에는 그렇게 막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1분기가 아니라 이제 2분기까지 원래는 생각이 1분기 내려갔다가 2분기 상승. 근데 지금은 1분기에서 2분기.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연수요를 생각했는데요. 예. 제가 1월에 설날 때 원래 가면은 이제 용돈을 이제 우리 조카들한테 주는데 예. 설날이 없어졌어요. 그럼 제가 한 크리스마스 때나 아니면 9월에 만나서 줄까요? 안 주죠. 다른 얘기죠. 예. 딴 걸 주거나. 예. 이게 이연 수요가 아니라 실은 수요가 사라져버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시작이 12월 말부터 시작했고 네.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 홍콩에서 환자가 발생한 게 이제 1월 한 3일께였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한 거는 한 1월 초부터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한 2개월 정도 됐고 근데 상황은 지금 현재도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중국에서도 확진자나 뭐 사망자 수 증가 이제 감소해가지고 이제 커브가 약간 둔화되는 것 같은데 예. 중국 내부에서도 이게 아직 이제 거의 정점이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뭐 3월쯤 가야지 정점이다. 양회 뒤로 미루고. 예. 자, 이렇게 얘기한 것들은 그다음에 지금 한국도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를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유럽이나 이쪽은 슬금슬금 뭐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장을 이제 바로 자, 이제 어제 떨어졌으니까 올라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는 실은 쉽지 않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볼 수 예. 있는. 그래서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예. 이게 실은 비일비재한 상황들이 나올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말에 그때 저희 IMF 연체총회 때 그때 갔다 와서 또 방송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IMF 연체총회의 주제 중에 하나가 기후 변화로 문제가 생기면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은 익숙하진 않아요. 기후 변화라든가 예. 이런 경제 외적인 이슈에 대해서. 근데 이 미국 남부 그다음에 캐리비안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지역들은 거기는 매일 홍수가 나니까. 예. 이게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렇죠. 이런 걸로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나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ESG 채권, ESG 주식 뭐 이런 ESG가 뭔가요? 환경, 거버넌스 예. 또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예. 되게 중요하게 보는 특히 환경이나 이런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죠. 예. 이런 변수들이 앞으로 무지하게 나와서 자 이제 시장을 강타할 가능성들이 있는데 자 그럴 때마다 실은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 이게 그래서 대세를 따라가는 게 항상 좋은 게 아니고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일종의 이제 기후변화처럼 굉장히 돌발적이고 외생적이면서도 그러나 지속될 수 이런 게 또 계속 나올 수 있는 변수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 또 중간에 변형이 될 수도 있겠고 예. 그다음에 주기가 짧아질 수도 있겠고 예. 자 등등 때문에 언제든 나올 수 있다고 이제 보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로 인한 그 문제가 하나 있었고 이제 첫 번째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스 메르스 이번 그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글로벌 경제에 미칠 충격. 예. 자, 아마 시장이 가파르게 반등을 했던 이유는 지난번에도 한 2달 정도 고생하다가 바로 경기 부양 나와가지고 좋아졌다. 그런데 일단은 과거와 많이 다른 것들. 예. 아마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이 이제 한 4%밖에 안 되다가 17%로 세계 경제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4%라는 거는 이제 과거 사스 때와 비교했을 네.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그때 예. 2003년, 4년, 5년에 중국이 2002년에 WTO 가입하면서 놀라운 성장이 나오면서 18% 막 15% 이렇게 이런 문제가 감춰져 버렸다는 거.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았다는 거.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2020년은 아마 작년 말에 이제 저는 그때 12월 4일 방송에서 이제 예. 경기 9회 말이라 그래서 예. 자, 2020년 상황을 상당히 어둡게 봤고요. 자, 또 많은 분들은 이제 2020년
괜찮다 뭐 이런 분들이 있었고요. 예. 이게 지금 쭉 올라가는 2003, 4, 5년처럼 쭉 올라가는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 묻히는 상황이 아니고 애매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꺾이기 직전의 상황이었다. 네. 예. 그다음에 그 이제 IMF 전망처럼 중국은 이제 성장률을 더 다운시키고요. 예. 미국도 다운시키고 다만 신흥국을 그 경제 성장들을 올리면서 글로벌 경제가 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IMF, OECD 맞습니다. 이야기였죠. 그래서 예. 너무 안 좋았다가 선순환으로 선순환이죠. 소순환 사이클로 경기 선행 지수가 이렇게 턴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가 문제가 빵 터졌기 때문에 이 충격이 과거랑 비할 수 없을 만큼 컸다는 거죠. 예. 그 데이터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몇 개를 통해 가지고 유추하는데요. 2월 29일에 아마 중국 PMI 지수가 나오면 예. 이번 주 일요일인데요. 예. 1월께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충격이 이제 가늠이 좀 될 것 같은데. 구매자 관리 지수. 네. 예. 그 오리온의 예. 월요일인가요? 지난주 금요일인가? 그 매출 그 발표한 게 있거든요. 오리온. 네. 예. 오리온의 매출이 예. 어디 보니까 중국 그 매출이 아마 30%가 줄었는데 예. 영업이익은 거의 70% 이상 줄어버렸어요. 이 소비에서 아마 상당한 타격이 우리가 보일 거로 예상하는데 중국에서 잘 팔리는 특정 상품이 잘 안 팔리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유추해서 보는 겁니다. 아직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아마 예. 이번 주 말 다음 주 초부터는 하나씩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 수출 적어도 나올 거고요. 매출이 20-30%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7-80%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좀 싸게 팔았다는 얘기도 되는데요. 예. 자, 등등으로 보면 지금 일단 그 전과 상당히 많이 충격을 일단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예. 이거를 정부가 재정 부양을 하고 재정을 쓰고 돈 풀어 가지고 뭐가 됐든 막을 거다. 그렇죠. 자, 이렇게 너무 빨리 반영이 된 겁니다. 그 믿음이. 네.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얼마나 나쁘든 간에 일단 중국은 쏟아 부을 거야. 아. 자, 여기에 이제 너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국뿐 아니라 중국의 내수와 어떤 공급망에서의 어떤 문제뿐 아니라 아시아로 지금 확산이 지금 돼버렸고요. 특히 그렇죠. 한국과 일본까지. 예. 그다음에 이제 혹시 유럽까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유럽에서 일단 이틀 이후에 얼마나 확산이 되느냐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여기 나오기 전까지는 예. 제 생각에는 좀 신중하게 신중하게 항상 그 이제 판단을 이제 여러 가지 분석하시는 분들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그 요인들이 예. 어떤 거를 근거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좀 보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좀 따뜻해지면은 바이러스가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란 같은 중동의 나라는 굉장히 따뜻한 나라란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예. 예전엔 그랬는데 그 이제 메르스 때는 아마 7, 8, 9였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나오는 바이러스는 여름이 따뜻해진다고 해도 예. 그게 사라진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보는 게 보장이 없을 정상이죠. 것 같아요. 중동처럼 네. 그렇게 따뜻한 정도가 아니고 더운 나라인데. 그래서 이제 뭐 예. 그 되게 막 암울하게 보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이게 실은 좀 너무 신중하게 보지 않고 너무 급하게 나간 측면이 있어서 예. 지금은 그래서 일단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잠깐 다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예. 좀 조심스러운 스탠스로 이 스탠스가 바뀐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급락한 다음에 예. 오늘 약간 반등을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제 뭐 다 반영된 거냐 이렇게 보다는 이게 지금 상황에 따라서 반영이 지금 바로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직은 가닥을 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 잡혔다 아니다 뭐 이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요. 조금 더 신중하게 보자.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예. 그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경제 쇼잖아요. 예. 실은 투자 쇼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이제 주식시장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주식시장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실은 경제를 다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 실은 이렇게 보면은 그 리테일 계시는 분들이 가끔씩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인될 가능성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상장 기업들 특히 아주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업들 그렇습니다. 건설 예. 시장이 안 좋아도 탑 5나 탑 10은 좋을 수 있습니다.
좋을 수 있죠. 우리나라 예. 경제가 엉망이 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잘 되면 이 주가가 날아가면서 코스피를 견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좀 좋아졌다 얘기랑 경제가 좋아졌다는 얘기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경제는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게 맞고요. 아랫목과 윗목이 완전히 다를 수 맞습니다. 있죠. 글로벌 예. 경제도 이제 일단 이 충격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자, 아무런 탈 없이 이렇게 쭉 가는 거 하고요. 문제가 생겨서 병원 들락달락 거리다가 이제 뭐 수술도 받고 이러고 그리고 나아진 거하고는 얘기가 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성장률이나 등등이 꺾일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돈을 풀거나 또 이제 재정을 쓰거나 금리를 뭔가 대응을 인하하는 식으로 하겠죠? 할 텐데 예. 그거는 실은 사후 약방문인데다가 그렇게 풀리는 돈과 금리 이런 것들이 어려운 지역에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적재적소에 제대로 들어갈 맞습니다. 것이냐. 네. 예. 지금 이제 식당과 여행사와 또 뭐 이제 관광하시는 분들 뭐 이제 국내 소비 지금 온라인 빼놓고는 지금 전부 다 문제가 되는데요. 그쪽에 줘봤자 실은 내가 여기 영업에서 거의 마이너스 한 50인데 한 마이너스 10, 한 10 정도, 20 정도 지원 줄까? 이 정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 가느냐? 대부분 다 자산시장,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그 이제 내일 모레 금리 예. 문제가 있는데도 실은 되게 신중한 거고요. 그냥 금융시장은 조금 안정될 수 있지만 실물 경제는 금융시장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 좋을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런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그 예. 주식 시장에 대한 뭐 이런 얘기는 실은 이제 투자의 관점인 거고 예. 아주 좋은 회사들의 그렇습니다. 자, 요거와 경제는 그래서 그 이게 좀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현상을 정확히 얘기하고 예. 그래서 실은 아마 지금 추경을 해야 될 텐데 예. 지금은 좀 더 강하게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추경을 훨씬 더 강하게 많이 해야 된다. 예, 이럴 예. 때 이제 이런 이벤트가 나왔을 때요. 그 이제 글로벌 투자가들은 뭘 제일 먼저 보냐면 그 나라가 이런 문제를 감당할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합니다. 그렇죠. 돈이 있냐 없냐. 돈도 그렇지만 첫 예. 번째는 제도적인 문제. 예. 자,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자, 믿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정부가 잘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이제 합심해서 따를 수 있는 자, 이 신뢰의 문제들도 들어가겠고요. 당연하죠.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이제 재정입니다. 재정.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정이 상당히 탄탄하죠. 예. 전체 정부 부채 한 40% 40%. 45 정도인데 예. 저 공기업 이런 걸 합해가지고 해도 한 60 정도밖에 60을 예, 넘지 60, 않습니다. 60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 실은 풀 때는 좀 확 풀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제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죠. 이거 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실은 이게 걱정된 나라들은 예. 신용 등급이 걱정된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이미 부채비를 꽉꽉 찼는데 더 푸는 놈들, 더 푸는 나라들. 예. 그죠? 죄송합니다. 놈들 예. 그래가지고. 자, 그런 나라들은 이게 풀었을 때는 하이퍼로 가고 여러 가지 예. 문제 있기 때문에 못 하는데요. 예.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재부 지금 관료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 측면에서. 외환도 예. 그렇고 한국의 신용도 때문에 그러긴 한데 지금 우리가 그 재정이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경제나 지금 뭐 다른 쪽에서 또 이제는 지정학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많아 그렇지 재정 측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럴 때는 확실하게 좀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실물 경제 적재적소에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타겟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타겟으로. 아마 유럽에서는 아마 그 지금 이제 만약에 상황이 나빠지면은 예.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더 이어갈 거나 금리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실은 더 뭐 내려봤자 실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재정을 풀어야 되는데 이놈의 독일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독일도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독일은 실은 이 와중에서도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에 10년 와중에서도 흑자로 가서 오히려 정부 부채가 줄는 이런 상황. 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예.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예. 상황이 진짜 나빠지면 풀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할 가능성이 있어서 자, 그래서 일단은 각국이 저 돈도 풀고 재정도 하긴 할 텐데 이게 실제로 진짜 피해를 입은 이런 곳에 돈이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경제는 이제 작년 말에 OECD 또는 IMF 예상했던 경제 성장률에서 상당히 많이 내려올 것 같은데 예. 부양하고 또 저 재정하고 저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과거만큼 효과가
잘 나오지 않더라는 게 이제 요즘 연구 결과들입니다. 그렇죠. 그죠? 돈을 예. 쓰든 뭘 하든 간에 아무리 돈을 풀어도 옛날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예. 그 올해는 아마 상당히 특히 올해 상반 이게 얼마나 장기화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전제에 따라서 그 이제 충격이 가늠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얘기하기는 실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숫자로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외신을 좀 살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1분기 성장률이 2%대였다가 1.5%대로 뭐 한 절반 정도 꺾이는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플러스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잠재 성장률 이상을 항상 미국은 보고 있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제가 다른 통계를 한번 봐보니까 2009년 금융위기 때 그때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7%였더라고요. 네. 그냥 비교를 좀 해주시면 그때 정도 수준으로는 설마 가지는 않겠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국가가 예. 이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예. 그건데요. 이제 지금은 일단 중국도 우리도 이 정도에서 이제 이게 막 치사율이 되게 높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요 비슷한 정도 순에서 좀 마무리가 된다면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 좀 갉아먹는 정도에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재정이었거든요. 자, 근데 2008년 금융위기는 그리고 이게 지금의 문제는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실은 유동성 위기도 아니에요. 일단 예.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면서 기업들이 수익이 떨어지는 그렇죠. 이런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2008년의 문제는 채무 불이행의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은행이 예. 자 이제 부동산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결국 금융위기는 마지막에 은행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은행이 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은행이 쓰러지는 사태가 실은 2008년 금융위기였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최종 아주 이제 은행은 우리가 보통 이제 설마 은행이 망할 얘기를 잘 안 하죠. 근데 은행이 망할 정도라고 한다면 누굴 믿어야 되나 그래서 서로 은행끼리 믿지 못하면서 카운터파티 리스크라는 아무도 믿지 못하면 유동성 경색이 일어나서 기업들이 조달을 못하면서 다 쓰러지고 서로 간에 돈을 절대 안 빌려줘. 네, 왜냐하면 예. 이 은행이 단순한 단기 유동성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다 까먹어서 예. 다 마이너스가 돼서 자본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서 왜 빌려줘야 되느냐. 그래서 저거 망할 것 같아라는 예.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의 문제 같은 거 보면 혹시 유동성 위기의 문제는 나올 수 있어도 금융 위기까지 갈 가능성은 일단 은행들, 각국 금융기관들 튼튼하기 때문에 예. 각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떤 국가가 지금 뭐 이 돈을 못 갚아 쓰러지는 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는 경제 성장률을 위축시켜서 기업들의 어떤 그 수익을 나쁘게 만들어서 주식도 떨어지고 자 자금 조달이 좀 안 돼서 취약한 기업들이 쓰러지는 정도가 나겠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 언론의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일주일 전까지 우리는 괜찮아, 난 괜찮아, 뭐 네. 계속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어제 미국 주가가 완전히 폭락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유럽이랄지 중국, 한국, 일본 그 카테고리 안에 경제적 충격을 받을 나라들 카테고리 안에 미국은 지금 안 넣으셨습니다. 네. 미국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구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성장률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괜찮은 견조한 성장을 보일 것 같은데요. 그 지금 이제 보시면 1월부터 실은 거의 다 자산 가격이 이제 주식 쪽 특히 많이 떨어졌는데 미국 주식만 떨어졌어도 지금 한 5% 나오더라고요. 예. 제가 오늘 봤습니다. 미국 채권이 한 10% 나옵니다. 수익률이. 그래서 작년 12월에 그때 그 야구는 경제 구애할 때 예. 저희가 이제 달러 채권 그때 소개해드렸죠. 그때 투자하셨으면 10% 났습니다. 자, 그거 가지고 이럴 때 실은 예. 다른 저 위험자산 좀 사시는 거죠. 그렇죠. 올해 낼 거 다 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실은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일단 미국으로 자산이 지금 주식도 그렇고 채권은 더 좋고요. 예.
그다음에 달러만 거의 강세고 다른 통화들이 좀 약세인 상황이 계속 됐는데 지금 보시면 2000년대 한 10년 동안을 보시면 미국 주식 했으면은 한 더블 났죠.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은 다 헤맸어요, 실은. 예. 유럽이 좀 괜찮았고요. 그게 보면은 다른 지역들은 거의 제로섬 게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또 기업들 실적이 실은 자 고만고만한 상태였고요. 그런데 실 우리도 거의 박스였었죠. 예. 그런데 미국 기업들은 물론 감세라는 재정 역할, 역장 역할 또는 자 양적 완화 같은 통화도 있는데 어떤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새로운 어떤 생산 혁명 같은 그런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그런 비즈니스를 만드는 거는 미국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혁신 성장을 했다. 2020년대에도 예. 그런 혁신적인 예. 비즈니스를 창출할 만한 그 지역은 일단 미국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 기업들이 경쟁이 상당히 높은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과 채권으로만 지금 돈이 몰려가는 그래서 자 다른 작년 말에 IMF 전망에서는 미국 좀 둔화되고 중국도 좀 둔화되고 다른 신흥국도 살아나면서 자 전체 글로벌 성장 올라간다고 했는데 예. 지금은 미국만 계속하고 나머지 지역은 지금 이제 상당히 나빠지고 금리를 내려도 잘 안 되는 예. 자 이런 상황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 경제로 순조롭게 혁신적으로 이전한 미국 경제와 다른 나라들의 경제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물론 금융의 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예. 이제 올해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 기업들의 미국 주식시장은 트럼프가 주식 투자한 사람들한테 10%씩 거의 감세를 해준다는 등 예. 이런 식으로 부양을 할 가능성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예. 시장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믿음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산이 전부 다 일단 미국 자산은 기본으로 깔고 그다음에 가끔씩 좋을 때 다른 나라를 하는 이런 구도로 지금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 전체 경제 입장에서는 참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한 일을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809님은 쓸데없이 금리 인하해서 부동산 법을 키우지 말고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쏴줘야죠. 이걸 근데 되게 정부 쪽 사이드에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은 이유 중 하나가 모럴 해저드 같은 것들 그다음에 돈이 허투루 잘못 쓰일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수혜를 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에게 그럴 가능성 그런 우려 염려 때문에 자꾸 이렇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거에 관해서 주저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예. 금리를 인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이 금융시장 안에서 또는 부동산 이렇게 돌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게 더 빈익빈 부익부를 강화시킨다고 그렇죠.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재정 정책이 좀 더 효과적이고 해서 아마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자금 대출을 은행한테 해주는데 예. 그거를 타겟해서 대출을 해주죠. 중소기업 대출용. 중소기업한테만 대출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정확한 곳에 그 돈을 찔러주는 거는 실은 은행과 무슨 이제 그 사람들이 역할들이죠. 예. 근데 타겟을 딱 정확히 만들어서 하는 그런 걸로 하는 게 지금은 오히려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금융위기 2008년 그 이후로 실은 이제 중소기업 상황들이 더 나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위기는 아까 금융시장이 위기는 아닌데 상황은 더 나빠진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예. 네. 이게 그 상황 자체가 실물 경제 그다음에 체감을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경제 성장에 관해서. 그렇죠. 예. 이즈님은 왜 자영업자에게 돈을 주나요? 불평등 조장.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JH 리님은 돈 풀면 부동산으로 가니 참 문제 똑같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서윤성님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11월에 금리 인상하거나 달러
지역화폐 변경해서 미국의 부실을 외국에 전가시킬까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하셨는데 서윤성님의 우려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중국을 어떻게 한번 좀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예. 선거 이후가 더 심해질 거라고. 예. 왜냐하면 이제 정치 경제적인 상황이. 왜냐하면 선거 때문에 마음대로 못했던 거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서 중국과의 이슈가 더 높아지게 되면은 예.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지금 올해 2.2%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내년에 한 1.7로 더 나빠지는 거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예. 가운데 경제도 나쁜데 자, 이 정치적인 또 외교적인 문제도 나쁘다면은 예. 그때 정부가 이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금리를 인하시키면은 실은 미국도 힘들고 저쪽도 힘들겠지만 그렇죠. 더 나쁘기 때문에 예. 안정화 시킬 것 같은데요. 재정을 못 씁니다. 왜냐하면 상하원이 지금 스플릿 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쓸 수 있는 거는 통화 정책밖에 없어요. 미국은. 네, 그래서 금리는 더 내려갈 거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올리는 게 아니고요. 금리는 내려갈 것이다.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조금 숨통을 트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예. 대중국 압박을 더 강화시킬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이게 상황을 이제 80년 초반에는 금리를 올려서 미국도 힘들었지만 전 세계 다 힘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 중앙은행과 이 사람들의 스탠스가 이거 그렇게 문제를 터뜨렸더니 되게 어려워지더라. 그래서 지금은 가급적이면은 금리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 또는 내리는 방식.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빨리 온다기보다는 예. 금리는 지금 조금씩 더 내려가는 상황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채권이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 엄청나게 지금 강세를 보였던 그런 볼 수 있겠고요. 그렇군요. 달러도 예. 당분간 이런 것들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각국의 정치적 변화 또는 영향, 이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에서 이제 진원지가 중국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시진핑 주석에 관한 책임론 또는 어떤 지도부의 교체 가능성, 정치적 격변의 가능성 또는 정치적 자유가 좀 더 넓게 허용이 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요번 코로나19 이슈가 네. 아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중국의 민주주의에 되게 중요한 어떤 계기를 제공한 것 아닌가라는 평가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리원장 씨 죽기 전에 마지막 했던 얘기가 건강한 사회는 한 목소리만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요. 결국 언론의 자유를 얘기한 건데요. 예. 천안문 사태 이후에 87년이죠. 이 사람들이 90년도에 소브련이 엉망이 되는 걸 보고 나서 우리가 나이브했구나. 예. 너무 순진했구나. 예.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G2가 됐죠. 예. 중국 공산당을 믿었기 때문인데요. 여기 지금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아마 2년인가요? 2022년에 있을 이제 시진핑 다음엔 누가 될 것인가? 시진핑이 계속 할 것인가? 예. 뭐 이런 문제에서 상하이방과 등등과의 어떤 갈등 구조에서 자 이제 시진핑 쪽이 좀 어려워지게 되면서 뭐 그런 문제에 좀 미칠 수는 있어도 예.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실각할 그런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낮다고 보고 있겠고 좀 중요한 정기를 마련하고 나서 바로 뭐가 나오지는 않고요. 차례차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글쎄요. 향후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어떤 변화의 시작은 이제 싹은 만들어진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뜨겁네요. 0015님은 협회나 단체를 통한 간접 지원과 금리 정책은 정보가 취약한 1인 자영업자에게는 혜택이 없거나 축소 지원이 현실입니다. 공무원이 이럴 때 일하는 겁니다. 세금은 내 만큼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1인 자영업자는 세금만 내고 혜택은 없는지요? 이게 정보가 부족한 건 맞는 것 같아요. 1인 자영업자분들이 몰라서 그래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그 지적은 참 맞는 지적인 것 같고요. 신성호님, 지역화폐로 직접 돈을 풀면 좋겠습니다.
지역화폐로 직접 돈을 푸는 방안. 그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8526님. 자영업자로서 왜 직장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 올려주나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 관해서 이제 반대하시는 그런 의견인 것 같고요. 정의평화님은 소상공인 지원은 작년 매출이나 수익 기준으로 하면 도덕적 해이, 모랄 해저드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동원님, 7821님, 오디세우스 히어로님, 1052님은 센터장님 칭찬이에요. 센터장님 말을 들으니 정말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뉴스에서 보는 것과는 수준이 다르네요. 역시 최경영의 경제쇼입니다. 예, 최경영의 경제쇼 칭찬이군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죠. 이렇게 굉장히 좀 불확실한 시점인데 제가 미국이 그래도 혹시 미국이 그동안에 뭐 IMF 환란이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명확하게 음모론적인 시각은 아니지만 세계를 경영한다는 측면에서 중국이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한 자본주의를 확산시키는 어떤 맹주국으로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도 중국은 변해야 한다라는 아주 노골적인 동영상이 사설로 동영상으로 나왔더라고요. 중국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금융적인 개입이랄지 또 다른 어떤 개입이랄지 이런 게 우한 이 코로나19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코로나19랑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중국 어떤 투자 예. 아니면 뭐 수출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법을 지금 이미 만들고 있고요. 예. 1단계 지금 타결은 농산물 위주로 됐지만 2단계, 3단계 지적재산권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예. 아마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거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원하는 것이 지금 이제 우한 지금 코로나19 이슈는 예. 19 바이러스 이슈는 요거대로 진행이 되는데 중국 내부에 어떤 변화가 있겠고 경제 충격이 있겠죠. 근데 이제 미국은 그거랑 상관없이 올해 내년 내후년 제일 중요한 미중 간의 관계. 여기서 미국이 원하는 게 중국한테 원하는 게 뭐냐. 앞으로 똑바로 해 정도의 경고냐. 예. 아니면은 정말 다시는 파워를 넘보지 못할 정도로 이제 싹을 자르는 거냐. 예. 자, 아니면 룰만 만들어 놓는 거냐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게 이번에 만약에 이거를 잡지 못하면 그 다음 10년, 20년에는 역전이 돼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어떤 그 수출 또는 투자 뭐 여러 가지 외국인 투자 제한법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예. 요게 선거가 끝나면은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더 높은 수준의 압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다. 예. 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미국 채권 수익률이 지난 연말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따라했으면 10% 정도 수익이 나서 이제 났죠. 달러 채권들이. 근데 지금 시점에 네. 안전자산으로 다시 몰리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채권, 미국 채권 그리고 달러, 금.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가 할 만하다, 안 할 만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다. 작년에 했어야죠. 작년 말에 하셔서 따로 하시다가 한 3달에서 이렇게 10% 먹고 지금은 오히려 국내 주식이나 뭐 해외 주식이나 예. 많이 떨어진 거를 좀 하시고 좋을 만한 거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갈 때 하면 안 되고요. 역시 실은 반대로 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작년 말에 실은 조심스럽게 보시다가 이렇게 상황이 나빠지면 주식도 좀 하시고 예. 싸게 그래서 좀 길게 여윳돈으로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막 버블로 갈 때는 오히려 뺐다가 예. 그때는 또 금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예. 버블이 되면 예. 그때 다시 채권을 샀다가 이렇게 긴 사이클로 하셔야지 그렇습니다. 돈을 버는데 이게 예. 글로벌 투자가들이 익숙한 예. 그래서 그들의 패턴을 좀 공부하시면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경제신문들에서 이럴 때 뭐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린다 쏠린다 그런 헤드라인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꾸로 역발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최경영의 경제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내일 4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안녕.